2027 수능 특강 미적 급수 들어가 보는데요. 급수 예제 1번 들어가기 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복습함을 하고 가겠습니다.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가 아니라 뒤로 계속 더하기로 연결한 걸 말하잖아요. 자, 급수랑 수열을 덧셈기호로 무한히 연결한 것을 말하는데, 요게 이제 수렴을 할 때는 합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은 수렴할 때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n번째까지 합은, 요거는 왜 합이라고 그러냐면 요거는 무조건 n에 관한 식으로 딱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걸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합을 우리는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여기를 k로 바꿔주면 여기도 k로 바꿔야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뒤로 계속 더해 가야 되니까, 여기가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요 앞에 극한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얘하고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sn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요 세 개가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다 이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 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급수를 표현한 데에 불과하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얘랑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급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야. 부분합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극한을 취하면 된다 이거야. 이때 부분합은요 반드시 뭐 n번째 항이 아니고 2n번째 항까지 혹은 뭐 3n번째 항까지 일단 유한 합을 갖다가 통칭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도 되고 2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그런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데, 극한 취했을 때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놈의 극한이 발산하면 저 급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놈의 값이 수렴하면 저 급수의 값이 수렴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함의 극한을 취했을 때가 수렴을 한다라는 건데, 수렴을 하는 거는 급수를 갖다가 공부해 본 사람이면 대충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크게 두 종류가 딱 나오잖아, 그치? 첫 번째가 바로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면 n 플러스 1분의 뭐 1, 아니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n 뭐 2n 플러스, 여기가 2n 플러스 1분의 1, 뭐 요런 거, 뭐 아니면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n 플러스 2분의 1, 요런 거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여기가 2n, 여기는 2n 플러스 1분의 1, 뭐 요딴 거. 이와 같이 분수꼴에 시그마가 지어져 있는데 분모가 계속해서 n이 커져갈수록 변해가는 형태 있잖아요. 다시 분수꼴로 표현된 시그마가 나왔는데 분모가 계속해서 n이 커져가면 변해가는 꼴, 이런 꼴을 이제 우리는 이항분리꼴이라고 부르잖아. 이항분리꼴. 자, 혹은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여기 등비 수열이 오는 형태를 등비급수라고 불러, 그지? 대체적으로 수렴하는 꼬라지는 양대 산맥이 바로 요거 아니면 요거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출문제 혹은 계산 문제는 얘 아니면 얘가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근데 등차급수 이런 말은 없나요? 등차급수 이런 말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등차수열이 오잖아요. 100% 수렴할 수가 없어요. 발산입니다. 등차수열의 부분합은 공부해서 알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조건 발산해요. 혹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되죠. 등차수열은요 계속해서 증가 혹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수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이잖아요. 그걸 계속 더해가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발산하는 거를 굳이 관심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차급수 이런 거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알겠니? 그럼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건데, 예제 1번, 유제 1, 2번은 전부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요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른쪽 꼬라지가 시그마 옆에가 분수꼴인데, 뭐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 시그마 공식들 있잖아.
수 1에서 공부했던 거.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를 다 알죠? K제곱, K세제곱. 그딴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꼬라지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신데,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있지. 보통 여기가 분수 꼬라지가 딱 나온 상태에서 분수가 아닐 수도 있어. 물론 분수 아닌 것들은 H답죠. 그냥 이항분리꼴로 주어지는 꼴을 말해. AK 빼기 A의 K 플러스 1 뭐 이딴 식으로 중간에가 2니 딱 빼기가 딱 나오게. 그리고 하물며 중간에 꼭 빼기가 아니더라도 뭐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해서 더하기로 딱 만들어 놓고도 이항분리꼴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뭔가 K나 K제곱이나 K의 세제곱처럼 뭔가 공식으로 외우지 않은, 공식으로 외운 걸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꼬라지가 나오면 전부 이걸 의심한다. 타당성이 있어. 알겠지? 근데 대다수의 경우가 이제 이런 분수 형태로 나오니까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자고.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이항분리꼴이라고 하는데, 이항분리꼴은 두 개의 항으로 쪼개는 거잖아. 두 개의 항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쪼개는 방법은 우리 공부했던 부분분수꼴인데 요거야. 자, 이런 꼬라지가 나오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쓰시고, 여기 위에 C가 뭔지에 관계없으냐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들어가야 될 놈은 뭐냐 하면 요걸 통분을 해보시면 돼요. 통분하면 AB분의 B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이 앞에 곱해야 될 거는 뭘 곱해야 이렇게 되겠느냐잖아. B 빼기 A분의 C잖아. 요 앞에다가 B 빼기 A분의 C를 곱해야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을 하려면 이걸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요. 저거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걸 이렇게 쓴 다음에 반드시 통분해서 분자 맞춰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요 사실 자체를 기억을 해놔라. 요거를 결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쓴 다음에 통분해서 분자를 맞춰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라고. 쓰잘데기 없이 있다고 외우지 말고.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 이렇게 분모가 인수분해 꼴로 돼 있고 분모가 변해가는 꼴이 나오면 요와 같이 하면 된다. 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뭐한테까지 요 단계 나왔다 이까. 자, 이놈이 뭐 수렴하는지 말살하는지 찾아라. 내지는 수렴한 다음에 값을 구하라. 이딴 문제가 나왔다 이까. 근데 보니까 시그마 옆쪽에 있는 이놈이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꼴이야.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항분리꼴밖에 없다.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일단 유리화야. 요거 유리화를 갖다가 딱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급수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부분합을 먼저 구할 거니까 이렇게 딱 K로 바꿔치기 하고, 그지? 여기다 리미트 n이 모아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요거 분모 분자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되니까 알아서 1이 돼버리잖아. 자, 그럼 이렇게 딱 바뀌면 드디어 딱 봤을 때 여기가 빼기로 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 부분분수법으로,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로 이항 분리시켜준다. 요거는 그 뒤로 계산은 요거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이항 분리하는 거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합시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그마 할 때도 많이 공부를 했을 거니까, 그지?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입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꼴이 될 거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거를 쭉쭉 지우기 이렇게 약속합시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소거되는 형태인데 우리끼리 그냥 쉽게 쭉쭉 지우기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다는 거야. 쭉쭉 지우기를 안 하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하고 가자. 자, 이런 게 있는데 이항분리꼴은, 그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자, 여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꼴이니까 이렇게 바꾸라.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까먹지 말라고 했던 게 뭐야? 통분해서 분자가 1이 되는지를 항상 확인해. 1이 안 된다면 앞에 특정 상수를 곱해서 저 분자랑 똑같은 분자로 맞춰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 통분을 해보시면 분자가 그냥 얘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데 우리 보통 이 상태에서 이제 1을 넣어보면 1분의 1, 2분의 1 2를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래가지고 이제 연속적으로 지워진다 이렇게 풀잖아.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가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어서 해보지 말고 자 만약에 내가 얘를 a의 k라고 보면 얘를 a의 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걸 ak라고 보면 ak 플러스 k 플러스 1 그럼 요때 뭘 캐치를 하냐면 여기는 요 첨자의 차이를 봐봐요. 첨자의 차이가 한 칸 나잖아. 한 칸 칸수로 한 칸 그러면 무조건 시작하는 요놈 한 개를 여기다 넣고 도착 지점 요놈 한 개를 마지막에 여기다 뒤쪽에다 넣은 거 두 개만 딱 살아남게 돼 있어요. 다시요. 출발하는 1을 여기 한 군데 한 개만 딱 집어넣고 출발하는 요거 1 여기를 제일 앞에 있는 여기다 집어넣고 도착 지점 n 요거 하나를 제일 마지막에 딱 집어넣은 그러니까 첫 출발 하나 제일 마지막 도착점 하나 이렇게 한 개씩이 딱 남게 돼 있다고. 언제? 요 칸수가 한 칸 차이 나면 자 그건 왜 그러냐 여기서 설명해 봅니다. 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이게 잘 안 보이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지 말자. 다 올라가잖아. 이렇게 칸수가 한 칸 차이 나는 놈을 뺐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를 먼저 요 앞에 있는 요거부터 딱 한번 해보면 분배 법칙 써본다는 거야. 자, 요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쭉 가요. A의 n-1 A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요 뒤에 건 말이다. 1을 딱 대입하면 시작 포인트가 2부터 시작한다. A2부터. 즉 위치적으로는 한 칸 오른쪽으로 밀려서 시작을 하잖아.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 A2부터 A3 쭉 가서 A의 n-1 여기는 AN 그리고 도착 지점은 n을 딱 집어넣으면 A의 n 플러스 1이지. 당연히 이제 항의 개수가 앞에 거 계산할 때도 n개고 뒤에 거 계산할 때도 n개니까 뒤에 거는 하나 밀려서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 삐져나가겠죠 당연히. 그럼 이걸 빼라 이 말아니까 빼라. 중간에 빼기잖아요. 그럼 중간에 거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하나랑 제일 뒤에 하나만 딱 남게 돼 있다. 그럼 이제 눈치를 챘을 거야. 만약에 여기가 칸수가 두 칸 차이 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놈이 스타트가 A3부터 시작을 하고 두 칸이 밀려서 시작했잖아. 여기는 이렇게 끝날 거니까 눈치챘죠? 이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살아남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이 두 개가 딱 살아남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칸수가 두 칸 차이 나면 스타트 때리는 1하고 2 두 개를 넣어보고 앞쪽에는 1과 2를 두 개 넣고 뒤쪽에도 n 바로 직전이 n 빼기 1이잖아 그지? n 빼기 1, n 이렇게 두 개씩이 딱 살아남는다. 중간은 당연히 빼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삭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딱 해놓고 요거를 A의 K 플러스 1 해서 요거하고 요거에 칸수 차이를 잘 보란 말이야. 한 칸 차이 나면 시작하는 놈 하나를 제일 앞에다 넣은 거 앞서는 놈에다 넣은 거 도착 지점 하나를 뒤처지는 여기인 거 요 놈에다 넣은 거 한 개씩을 대입한 것만 살아남는다. 개수가 한 개씩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2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그냥? 연습 삼아.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요거 마무리부터 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이제 1분의 1이고 빼기 마지막에 n 집어넣은 게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놈 잘 봐봐. 째려봐. 분모에 문자가 있고 문자는 상수잖아. 그럼 분모가 계속 커져간다 이 말 아니야. 이건 무조건 0으로 간다 이거.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은 보편적으로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분자의 상수일 때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규정시켜도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뒤쪽에 게
이렇게 분모도 문자인데 분자도 문자가 띡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절대로 이게 0으로 날아간다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요거는 2로 수렴하는 거잖아. 정신 차려야 돼. 여기가 분모가 문자고 위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때만 0으로 날아가는 거야. 위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때만.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놈 급수값은 1입니다. 요 정도는 외워둬도 괜찮아. 왜냐면 여기는 요 밑줄 친 요 급수 있잖아. 옛날 구지문제 수능 초창기 때부터 주구장창 많이 나오는 문제야. 내신에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급수계의 BTS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요거는 값이 1이다. 요거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 자, 그럼 요거는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보자.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자, 요거는 똑같이 간다. 부분합 k 이퀄 1에서부터 여기 k로 바꿔치기 하면 이것도 k로 바꿔치기 해. 이렇게 될 건데, 자, 요 놈은 부분분수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딱 쓰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제. 뭐? 통분해서 분자를 맞춰줘야 돼. 이거 통분하면 분자가 2 되잖아. 근데 여기는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을 반드시 곱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요건데, 자, 요거 강조했다 2분의 1. 요거 통분하면 분자가 2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1로 다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요때 요거는 ak라고 두면 그지? 얘는 a의 k 플러스 2란 말이야. 두 칸 차이 난다 말이야. 그러면 앞쪽에 있는 여기 앞서는 놈이고 여기 뒤처지는 놈이라면 요 앞쪽에 있는 여기에다가는 1, 2 이렇게 두 개를 대입을 하는 거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뒤쪽에 있는 여기는 n 바로 앞에가 n 빼기 1이잖아. n 빼기 1 한번 대입하고 그 다음에 n 대입하고 이렇게. 자, 요런 다음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하고 앞에 2분의 1이 있다는 거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요걸 딱 더해서 2분의 3에다가 얘까지 4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요건 0으로 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여기가 상수인 놈은 이 k를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제 이거는 어차피 0으로 날아갈 거니까 뒤에 거는 안 써도 된다. 여기가 상수란 걸 확인하고요. 여기가 상수이면 이거는 어차피 날아갈 놈이니까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여겨도 돼.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가끔 이런 질문 하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칸수라는 게요. 굳이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나요? 분모의 차이가 칸수잖아요. 큰일 납니다. 분모의 차이가 칸수가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 맞잖아요. 이 분모가 1 차이 나니까 한 칸 차이 나는 거고요. 분모가 2 차이 나니까 2칸 차이 나는 거는 아니야. 아니야. 자, 요거 두 개 다 봤으니까 이제 지워볼게. 분모의 차이가 칸수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분명히 분모의 차이는 2 나잖아. 그럼 두 칸이가 아니라고. 두 칸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이제 바로 가볼게요. 요거는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고. 자, 요걸 지금 통분을 한번 해보면 말이야. 통분을 해보면 2k 플러스 1에서 요거 2k 마이너스 2가 된다 말이야. 그럼 앞에가 요거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앞에가 2분의 1이 버티고 있어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취해줬어. 이때 너를 내가 AK라고 보면 너는 A의 K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K 플러스 1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분모만 본다면 분모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요는 바로 다음 항이 너란 말이야. 한 칸 차이 나네. 한 칸. 절대로 우리가 칸수 차이는 분모의 차이다 이러면 안 돼요.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작되는 거 하나 넣고 여기다가는 마지막 하나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너는 n이 무한대로 간다 만나서 0으로 갈 거니까 너하고 너 곱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지? 주의해라. 분모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다. 칸수의 차이는 분모의 차이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여기는 요놈 통분해서 분자를 맞춰주는 과정 꼭 거쳐야 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칸수 차이는 분모 차이가 아니다. 이런 거 주의를 하라고. 아시겠지? 자, 요 정도 일단 복습을 하고요. 요 정도 복습을 하고 예제 1번 이제 풀어볼게요. 이 정도 복습했는데 못 따라오면 않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 강의 다 보내줬으니까 빨리 듣고서 요걸 들으라고. 뭐 개념 강의 들었으면 이런 복습할 필요도 없는 건데 혹시나 싶어서 한 거예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2차 함수네요. 요거 직선이죠. 요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자, 이거 두 개의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연립 방정식의 근이죠. 연립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nx 플러스 4l 하고 2x 마이너스 4n 제곱하고 연립을 했어요. 요 연립 방정식의 근 자체가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야, 그지? 자, 정리를 해보자. x제곱에 이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되겠네. 마이너스 2 묶어냈으니까 2n이 여기 되겠고, 여기 x 묶어내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 4nx.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니까요.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4n의 제곱 더하기 4n 이퀄 0이다. 이렇게 일단 됐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두 점의 x좌표를 an, bn이라고 할 때, 자, 그럼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여러분 2차 방정식 다루는 기본 자세가 뭡니까?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것마저도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근의 공식. 이게 이제 사고를 하는 순서잖아. 2차 방정식을 다루는 순서라고. 이 순서에 꼭 맞게끔 가라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끼워놓지 말고 반드시 인수분해부터 해보라고. 문자가 양쪽으로 다 있어도 인수분해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다. 둘 중에 뭐 한 놈만 문자를 껴있고 이러면 곤란하지, 그지? 그렇지만 둘 다 문자가 있으면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있잖아. 여기 또 2n이라는 게 등장하니까 요거를 2n으로 묶어내요. 요거 2n으로 묶어내서 인수분해 해보면 요 안에가 2n 더하기 2 요렇게 요 부분을 요렇게 보면 여기는 2n 플러스 2 요렇게 딱 둬봐요. 자, 여기는 x, 여기는 x 이렇게 둬보면 마이너스 4n 나와야 되니까 둘 다 이렇게 하면 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 나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가 그러면 2n이고 하나는 2n 플러스 2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찌됐건 an이 2n이고 bn이 이거든. an이 이거고 bn이 이거든 간에 an 혹은 bn 요게 하나는 2n이고요 하나는 2n 플러스 2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두 개 곱은 이거 두 개 곱과 같다. 이제 그러면 요거 2 묶어내면 4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이거 두 개 곱한 놈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저 급수는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거의 역수잖아. 역수면 4분의 1을 앞으로 그냥 당겨야 될까?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는 요 놈은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었던 급수계의 BTS니까 바로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그냥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분합. 요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놓고 항상 요걸 통분해서 분자가 1이 되는 걸 확인해줘. 분자가 1이 안 되면 앞에 뭔가 숫자를 곱해서 1이 되게 만들어야 돼. 자, 이걸 통분하면 1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극한을 취했는데 자, 얘를 AK라고 보면 너는 A의 K 플러스 1이라서 칸수가 한 칸 차이 난다.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한 1분의 1 빼기 여기다 n 넣으면 이렇게 한 개씩만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너가 0으로 갈 거니까 1이다. 이렇게 해서 1이다 이거야. 되나? 자, 근데 이제 요거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라지면 요거는 고수들 요령 피우는 걸 고수들이 하는 거야. 기본이 철저하게 된 사람들만. 자, 요때는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를 그냥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제 계산 방향을 머릿속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통분해봤자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두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한 칸 차이 나니까 여기다가는 1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무한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고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1 곱하기 4분의 1은 4분의 1이구나. 자, 뭐라고? 다시 한 개씩 집어넣는 다음에 여기는 1 집어넣고 여기는 무한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1분의 1은 1이고 무한대분의 1은 빵이니까 4분의 1이구나. 요렇게 그냥 깔끔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려면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령 피면 안 되겠지, 그지? 쫙 이렇게 열심히 정상적으로 많이 풀어봐서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로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서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것도 피워볼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 전에 이런 것부터 요령을 갖다가 먼저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풀이로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것도 요령 피워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수준이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고 유제 가봅니다. 자,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4인 등차함수였는데 AN 자체가 첫째 항이 4고 공차도 4면 공차가 4면 4n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가 이제 등차함수니까 등차함수의 일반항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dn에 a1-d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공차가 d인 등차함수는 dn으로 시작하는 n에 관한 1차식이고 아시겠죠? dn으로 시작하는 n에 관한 1차식이고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뭐 첫째 항이 얼마다 혹은 뭐 네 번째 항이 얼마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등차수에는 무조건 미지수가 2개야. 그러니까 조건 2개만 주어지면 구할 수 있는 거야. 항 하나, 공차 하나 이렇게요. 그래서 공차가 d면 무조건 dn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남아있는 항 하나 그 조건으로 뒤에 있는 요 상수만 맞춰주면 금방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4n으로 시작할 거야. 근데 여기다 1 넣은 게 첫째 항인데 첫째 항도 4야. 그냥 이거네, 일반항.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공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AN이 4n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이게 분모가 변해가는 고라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란 말이야. 분모가 변해가는 고라지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은 쭉쭉 지우기, 이항 분리꼴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요거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b분의 뭐 a-b 이렇게 돼 있으면 a-c 요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뭐 하트 모양 하트로 찢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이항 분리꼴이 되는 형태잖아요. 게다가 하트로 찢을 때 이런 거 약분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보자마자 이 식의 형태 자체가 하트로 찢는 순간 바로 이항 분리꼴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굳이 쓰자면 K꼴 1에서부터 N까지 부분합을 쓰고 있다. 부분합에다가 극한 취향 기형은 계산 방법이니까. 자, K로 바꿔치기 해서 쓴다. 루트 AK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극한을 취한 게 바로 급수 해결 방법이잖아. 자, 시그마 K꼴 1에서부터 N까지 요거는 하트로 찢으면 이항 분리가 된다 이거야. 자, 너분의 너 하면 요거는 루트 AK분의 1 이렇게 되고 빼기 너분의 너 하면 루트 A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이항 분리 끝난 거예요. 요거는 하트로 찢어서 이항 분리 됐어. 그러면 요만큼을 내가 어떤 BK라고 보면 그럼 여기 있는 요만큼은 B의 K 플러스 1이다 볼 수 있으니까 한 칸 차이 나네, 한 칸. 그러면 여기 시작되는 1 A1 루트 4분의 1이죠. AB 어찌됐건 여기다 n을 집어넣는데 자, 이제 잘 생각해봐. 이 루트 안에 들어갈 때 여기가 4n이면 a의 n 플러스 1이 이제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갈 놈이잖아. 요거는 당연히 4n 플러스 4인데 어찌됐건 여기는 요놈 분모가 n에 관한 1차식 루트 씌운 거니까 분모가 문자가 있는 식이고 분자는 상수야. 그럼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분수값은 0에 가까이 갈 거니까 이 뒤에 거는 사실은 계산 없이 0이라고 암산으로 여겨야 된다 이거야. 자,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겠지. 이래서 여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너가 0으로 갈 거니까 나오는 값이 2분의 1이 나오겠네, 그지? 여기서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풀이야. 자,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풀이를 저렇게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상태에서 요거분의 요거 먼저 해보면 루트 an분의 1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해보면 루트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이항분리가 됐단 말이야. 그럼 요게 한 칸 차이 난다는 거 보였으면 여기다가는 1 넣고 1 넣으면 루트 4분의 1이고 여기다가는 무한대를 넣어보면 돼. 자, 등차수열은 n을 무한대로 넣으면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니까 답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한 줄만에 끝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럼 이건 요령이잖아요. 이런 요령을 미리부터 따라하려 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연습을 해. 그러면 이런 순간이 오겠지 뭐. 그때까지는 요령 피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부하세요. 서술형도 있잖아요. 학교 시험에는. 서술형 이딴 식으로 쓰면 빵점 맞죠? 빵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런 삼각형이 있대요. 삼각형 ABC가 있답니다. AB의 길이 요게 2n-1이라고 되어 있고 AB, AC는 2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AC 요각도 6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 SN을 구해보면 2분의 1에 자, 2n-1 2n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요각도 사인 30도 2분의 1이네요. 그럼 2분의 1이면 여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구하는 거 보니까 2SN분의 1 구하야 돼. 요거 2SN 이렇게 딱 두 배를 내주면 여기가 2분의 1로 딱 바뀔 거네. 그치? 자, 요거를 지금 역수 취한 거니까 실제로 요거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요놈의 역수 요거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주의하라 그랬던 그거네. 분모의 차이가 2 난다고 두 칸이 아닙니다. 두 칸이 분모의 차이가 칸수 차이가 아니다. 그 문제네.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요놈 이제 바로 처리를 한번 해보면 부분합합니다. k 이퀄 1에서 때까지 2k-1 2k 플러스 1분의 2.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다가 리미트 취해주는 게 바로 극한의 해결 방법이죠. 다시 급수의 해결 방법이죠. 부분합의 극한. 자, 요걸 부분분수로 이렇게 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통분해서 분자가 2 되는 걸 확인하고 안 되면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해서 맞춰줘야 돼. 요거 통분하면 분자가 2가 돼요. 요거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요대로 두면 돼.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건데, 잘 보니까 여기는 요 놈이 K번째 항이라고 치면, 요게 AK라고 치면요. 얘는 바로 그 다음 번째 항, K 플러스 1이에요.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 한 칸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제일 앞에 시작하는 1 하나 넣어주면 1분의 1일 거고, n 하나 넣어주면 2n 플러스 1분의 1인데 여기에 극한을 취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럼 요거는 0으로 갈 거니까 답은 1이다. 그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써야 돼요. 아, 선생님 근데 왜 서술형 때 요 부분을 요렇게는 어떻게 서술형 할 때는 그냥 쭉 이렇게 여러 개 써놓고 그냥 지운 척 하시고, 알겠지? 객관식은 이렇게 그냥 풀어나가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요것도 선생님이 한번 빨리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건 다 봤으니까 이제 지울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바로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분수로 찢어놓고 통분하면 2가 되는 거 확인해야 돼요. 한 칸 차이 나는 거 확인하면 여기다가 1 넣고 얼마? 여기다가 그냥 무한대를 넣어버려. 무한대분의 1은 0. 이게 답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는 절대로 함부로 초심자들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쓸 방법은 못 되는 것 같고, 아까 그런 방법으로 너무너무 많이 연습해서 이제 나 이내 배겼다. 절대로 나는 저걸 실수할 수 없다.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볼 때나 쓰세요. 한 번씩. 내신 볼 때는, 내신은 여러분들 시험이 상당히 내신 중요하잖아요. 내신 볼 때 이런 시간 방지기 이런 거 쓰다가 틀리지 말고 꼼꼼하게 내신 볼 때는 실수 안 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예제 2번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은 이제 요런 거잖아.
자, 이제 선생님이 이것도 개념 정리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나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자. 간단하게 정리한다 일단.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가 일단 딱 나왔을 때 일단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시작하는 문제가 있고 an이 수렴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 급수가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게 지금 수렴하는지 or 발산하는지가 지금 안 알려져 있는 상태로 급수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단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시작되는 문제는 유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급수가 수렴한다고 던져지는 유형은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예를 들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3 요게 2로 수렴을 한다. 자, 급수가 수렴하는데 질문 내용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급수가 수렴한다를 주고 극한값이 얼마냐 물었어. 그럼 반드시 떠올라야 될 첫 번째 생각이 뭐라고? 급수가 수렴하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급수 시그마 옆에 전체 부분 일반항이잖아. 이 동그라미 빨간색의 극한값은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이 빨간색 부분의 극한값은 무조건 빵으로 가야 돼요. 자, 요거 간단하게 증명해보면 이런 거야.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값이 알파로 수렴을 하면 잘 들어. 여기 있는 이 an 자리가 여기 동그라미 자리야 지금. 그러면 요거를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 취한 게 이게 지금 수렴을 한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부분수열의 원리에서 요거 n-1 여기다가 극한 취한 것도 요것도 당연히 알파로 가야 돼, 그지? 그럼 얘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니까 빼내려봐. 극한의 기본 성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거에서 이거 빼면 sn-sn- 요게 an이잖아요. 그래서 알파에서 알파 빼 0으로 간다. 이건 참이야. 이거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시그마 옆에 있는 이 전체의 극한값은 빵으로 가야 된다. 증명 끝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요 명제랑 꼭 세트 메뉴가 대우 명제죠. 대우 명제 한번 불러봐. 이 극한이 만약에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기는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이것도 무조건 참입니다. 좀 이따가 요거 이야기할 때 요 이야기 도움을 할 거야. 자, 요 값이 참이라는 걸, 요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을 했어. 그럼 이 대우 명제는 증명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극한 an, 시그마 옆에 있는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요. 급수는 계산해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발산이에요. 자, 요거는 지운다 이제. 그래서 요 급수가 요렇게 수렴한다 했을 때 요 동그라미 친 거 요놈의 극한이 빵으로 가야 되다 보니 an 빼기 3의 극한이 빵으로 가야 되다 보니 그러면 an은 3으로 가야 된다.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2로 수렴하고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이 3으로 수렴할 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an 플러스 마이너스 3bn 뭐 요딴 거. 자, 요거는 급수가 수렴한다 나왔는데 급수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러분 급수가 수렴할 때는 뭐만 반드시 수렴이 보장됩니까? 그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실수배 더하기 빼기. 그래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면 여기서는 더하기 빼기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칙 연산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잖아. 급수가 수렴한다 나오면요 급수를 묻잖아? 그럼 무조건 그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실수배와 이칙연산 쓰라는 문제입니다. 더하기 빼기만 시그마를 따로따로 취할 수 있다.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요. 보편적으로 곱하기 나누기는 수렴하는 것들끼리에 따로따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시그마 요 성질과 극한 요 성질이 결합된 게 급수의 성질이잖아. 그지? 수렴했을 때 따로따로 취할 수 있는 거는 극한밖에 없어. 시그마는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시그마는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라고 해서 이걸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어떤 놈이 이렇게 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 급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나누기는 따로따로 씌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렴하는 것들끼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요 실수배의
자, 요거는 2는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이걸 대입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급수가 수렴한다 나왔을 때 따라 붙을 수 있는 문제는 이 두 종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놈이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를 때는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AN 자리에 극한을 취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AN 자리가 0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놈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요, 아까 좀 전에 여기서 대웅경제 무조건 발산입니다. 누가? 이게요, 급수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0으로 가면 요때는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요놈이 0으로 가면, 극한값이 0으로 가면 그때는 이 급수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수렴하는 대표 경우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쭉쭉 지우기 요런 걸 하고, 양대 산맥이죠. 하나는 등비급수 중에서 수렴 범위를 만족하는 것. 등비급수 수렴 조건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이거랑 공비가 빼기 1에서 1 사이 다 알죠? 자, 이거 두 개가 양대 산맥이니까 그럼 우리가 급수를 공부하면서 계산 문제가 나왔다 치면 대다수가 이거 아니면 이걸 것이다 이거야. 그제? 이거 아니면 이걸 것이다. 자, 근데 0으로 가면서도 발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1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유리화를 해가지고 쭉쭉 지우기로 계산하는 건데 해보면 발산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뭐 옛날 수능에 출제됐던, 90년대 수능에 출제됐던 내용이 있고 이런데 조화급수 뭐 이렇게 부르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극한치해 보면 분명히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0으로 갑니다. 얘도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가요. 이 네 개가 몽땅 다 요놈 입장에서 극한치하면 0으로 가는 놈인데 이 둘은 수렴하고 이 둘은 발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는 수렴하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계산 문제로 나올 것이고, 요딴 거는 뭐 그냥 내신 문제, 기억력 디귿 중에서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거 찾아라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계산 문제는 전부 요런 데 집중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급수는 두 개의 수렴하는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지시 실수배와 더하기 빼기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지시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수렴한다고 보장받는 것,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실수배와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수렴한다. 이게 보장받는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울 수 있다.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하고 따라 나올 수 있는 건 이 두 종류의 문제가 있다. 기억하세요. 극한을 물으면 옆에 시그마 옆에 통째로 이 부분 극한이 빵으로 간다 쓰는 거고, 급수를 물으면 이치견산 쓰란 이야기다. 이 정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갑니다. 자, 시그마 급수네요. 수렴한대로. 극한 물었어요. 그럼 떠오르는 게 뭐다? 여기는 이놈 전체의 극한 0으로 가고, 여기는 이놈 전체의 극한 0으로 간다. 그거 쓰는 거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분의 3n 제곱 플러스 2 요거의 극한 0으로 가야 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아니라 bn이지. 빼기 n분의 3n의 세제곱 플러스 1 이거 5가 아니고 참 0 동멈충이. 자, 얘놈이 급수가 수렴한다 나왔으면 동그라미 세모 극한은 전부 빵으로 가야 돼요. 빵으로. 자,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새로운 요놈 극한을 만들어내시오 이건데, 자,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 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매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야매가. 무슨 소리냐면 잘 봐요 여러분. 아니, 이 극한이 0대는 요 AN 자리 있잖아, 요 BN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양한 AN, BN을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 지금 질문하고 답이 있잖아. 이게 다양하게 달라지면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답이 무한계 나오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N, BN 아무거나 하나 내가 잡아낼 수만 있으면
그걸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게 답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0대잖아요. 0. 그럼 이 AN, BN을 가장 손쉽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극한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AN 빼기 이게 0되는 거, 이거 두 개 같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AN을 예를 들면 2n-1분의 3n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BN을 n분의 3n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버려. 그럼 이거 분명히 여기다 투입시키면 이 극한 만족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를 치다가 AN은 요거를 이렇게 보란 말이야. AN 제곱 곱하기 BN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곱해. 2n-1의 제곱분의 3n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요거 뒤집어서 BN분의 1 역수치해서 곱하라는 거야. 3n 세제곱 플러스 1분의 n이야. 자 이거 극한이 이제 질문 내용인데, 분모가 2제곱이랑 3제곱 만나면 5제곱 되고 4제곱이랑 1제곱 만나도 5제곱 되면 최고차 개수 b가 답안이야, 그지? 요거는 4, 3은 12 분의 요거는 9죠. 9. 그럼 4, 4, 요거는 3, 4, 12, 3, 3은 9니까 4분의 3이 답이네.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네. 이렇게 찾으면 무조건 답은 틀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라도 답은 맞춰야 되겠지? 이건 야매란 말이야, 야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뭐냐, 이거야. 자, 결국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놈이 수렴하고 여기 있는 이놈이 수렴하는데 이 값을 계산해라. 이거 두 개를 조건이 두 개 주어지면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막 이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너무 복잡해. 그럼 어떡하라고? 자, 여기는 이 동그라미 친 전체를 CN이라고 치환을 해봐요. 그럼 여기 있는 요놈 전체를 DN이라고 치환을 하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이 0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DN이 0이다. 수렴하는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를 CN, 요 동그라미를 DN에 두면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관계식은 어디다가 써먹는다고? 소거하는 데 써먹는단 말이야. 그럼 요 식을 AN, BN이 지금 정체를 몰라서 이 극한 못 풀고 있으니까 AN, BN이 소거 대상이야. 그럼 요 식을 AN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요. AN은 요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넘기면 CN을 더하기 2n-1분의 3n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똑같이 BN은 참 DN의 n분의 3n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 AN, BN 요거의 정보를 갖다가 캐내려고 하는데, 너는 둘 다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너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지를 못하잖아. 항상 우리는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 연산을 써야만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차수가 달라. 그러면 양변을 n1차로 나눠줘보자. 요렇게 나누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굳이 n분의 1을 곱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쓰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3차고 1차니까 이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요거는 이렇게 쓸게 그냥. 그러면 여기다가 극한을 취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an이라는 것도 반드시 수렴할 거라는 걸 이미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왜? 너도 수렴이니까 수렴 더한 거니까 수렴이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럼 요거는 무한대분의 0이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0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0은요 분수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지고 분자가 작아지면 분수는 또 작아지니까 이건 둘 다 한없이 계속 얘는 커져가고 얘는 작아져가면 분수값 자체는 그냥 0으로 가는 거야. 0으로 이거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이 이게 0으로 가고 요거 2차분의 2차잖아요. 2분의 3으로 간다는 걸 발견했고, 요거는요 이거 0으로 가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분의 bn이라는 것이 요것이 3으로 간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렴 드디어 이제 요거 가지고 너를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런 이야기가 될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놈 일단 하고 요놈 가지고서 요놈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보니까 여기 an의 제곱이 딱 나오니까 여기는 요놈 제곱해서 딱 쓰면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bn 분모에 가 있으니까 요거 뒤집어서 요렇게 쓰면 되겠죠. bn 턴의 n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한을 취해버리면 여기는 요놈은 사실은 요놈 두 번 곱한 거니까 2분의 3을 두 번 곱한 거니까요 4분의 9가 될 거고,
여기는 요 놈은 그냥 요거 뒤집은 거잖아요. 역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4분의 3이 된다. 자, 요거 계산한 값이 요거잖아요.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 연산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라는 게 정상적인 풀이죠. 근데 이 풀이가 아니더라도 야매로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는 이렇게 야매로 풀리는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평가원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내신 문제 이런 데 좀 대비를 하는 건 괜찮은데 수능 문제도 이런 걸로 다 풀릴 거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이제 끝내고 유제로 봅니다. 유제 3번. 자, 급수가 수렴하고 급수가 수렴하는데 급수의 값을 물었다. 뭐예요? 이 급수 실수배와 이치연산 더하기 빼기를 쓰라. 그러면 그 말이 뭐야? 급수를 물을 때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3bn 요 값이 1이고 2an 플러스 5bn 요 값이 3일 때 an의 값이 얼마냐 그러지가 bn을 소거하라는 거지 뭐. 앞에가 3이고 오니까 위에는 5배 밑에는 3배 하면 되지. 자, 여기 5배 하자. 15 이렇게 5 여기는 3배 하자. 6 15 9 이렇게 되겠지 뭐. 자, 그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바로 나오네.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 놈에서 요 놈 빼면 an이 되고요. 없어지고요. 4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정답이었잖아요. 기초 중에 생기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요거 좀 괜찮은 문제죠. 별표 치세요. 자, 이제 첫 지항이 3이고 공차가 8인 등차수니까 공차가 8인 등차수에는 8n으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첫 지항이 3대를 내면 8에서 5를 빼주면 되니까 요게 바로 일반항입니다. 자, 합은 SN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급수가 수렴할 때라고 했어요. 수렴하면 어찌됐건 여기 있는 인원 동그라미 친 전체의 극한값은 빵으로 가야 된다. 좀 전에 증명까지 했죠. 그러면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SN을 찾아야 되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봐야 되겠고, 그지?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알죠? 이거잖아요. A1이 아까 문제에서 첫 지항이 3이라 했으니까 3을 여기다 각 집어넣어 6이고 공차는 지금 문제에서 8이라 했으니까 여기 8입니다. 8.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거분의 요거는 3 요거분의 요거는 4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요거 정리를 해보면 4n 마이너스 1 곱하기 n 요게 이제 SN의 정체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으로 이렇게 쭉 유도를 해서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등차 수열은 이미 합이 2차식이 되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자, 여기는 요놈 가리고 요거를 적분 한번 해봐요. 적분 n에 대해서 적분 4n 제곱이죠. 플러스 네모 n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뭐 넣어야 될지는 S1과 A1은 같다라는 걸 쓰는 거죠. S1과 A1은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는다는 행동 자체가 개수들의 총합이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항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개수들의 총합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었을 때 요거 두 개 더했어도 3 돼야 되는데 3. 그럼 여기 빼기 1이지 뭐. 자, 이러면 바로 요거 뭐 몇 초 만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SN이 이거예요. 자, 요거 좀 연습하자. 모르면 아까처럼 공식 쓰면 돼. 자, 그럼 이제 먼저 n제곱분에 이 SN이라는 자리 요거잖아요. 4n제곱 마이너스 n 빼기 n 플러스 1분의 여기는 pn 플러스 3 요 놈의 극한이 급수가 수렴할 때는요
이 오른쪽 동그라미 전체의 극한이 이게 빵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너가 4로 가면 너도 4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 이거 지금 4로 가고 있잖아. 2차분의 2차니까요. 그럼 너도 4로 가야 되니까 P가 4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P가 4. 자, P는 4다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급수값을 또 계산을 해보시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세요. 급수값을 이제 계산해보면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거는 이제 n 하나 약분을 해버리면 말이야 n분의 4n-1 이렇게 쓰고요. 자, 요거는 아까 p가 4였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3입니다. 이미 눈치를 챘어야 돼. 시그마 옆에가 분수식인데 분모가 막 변해가는 건데 이쁘게 이미 이항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k 콜 1에서부터 n까지 요게 이제 부분합이죠. 요걸 다 k로 바꿔줍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극한을 취하면 되는데 왜 이미 이항 분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때 요게 보여야 되죠. 너가 바로 k번째 아니면 너가 바로 k의 플러스 1번째 아니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 k 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게 k 플러스 1 넣은 게 넣잖아요. 아, 그러면 시작되는데 여기다 하나 집어넣은 거. 자, 1분의 3이죠. 여기 마지막 n을 여기다 집어넣은 걸 n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3이니까 조심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분모 문제 둘 다 문자에 있는 놈들은 절대로 0으로 날리면 안 된다 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0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해야 돼요. 3 빼기 요거는 4로 가니까 마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Q가 마 1입니다. Q가 따라서 Q는 마 1. 요 두 개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해줘. 다시 한번 주의. 이 뒤쪽에 있는 이거 있잖아. 이게 분자가 숫자일 때만 밑에가 문자 있으면 0으로 날아가는 거야. 분모 분자가 둘 다 문자 조심해야 돼. 4로 수렴한다. 정찰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아주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4번의 답은 3번이었죠. 자, 이제 예제 3번 등비급수 합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을 거라고 믿고 바로 갑니다. 그냥 좀 개념이 덜 돼 있는 사람은 빨리 개념 강의를 보십시오. 자, 등비수열 AN은 뭐 첫째 항이 A1이라고 등비가 R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나와 있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요 값이 지금 36이다. 그럼 요거는 A1을 묶어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36이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 요거는요 1 빼기 공비분의 급수잖아. 등비급수잖아.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거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요게 이제 수렴값을 구하는 공식인데 요건데 단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야만 얘가 수렴을 한다라는 게 수렴 조건이잖아요. 첫째 항이 0이면 무조건 그거는 0이니까 32가 되니까 첫째 항이 0일 일은 없고 공비가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요게 수렴한다는 말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연립을 해서 A1과 R을 구해봐라 그 말이 A5를 물은 이유죠.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요거를 A1을 32배 1 빼기 R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넣으면 32 1 빼기 R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은 36 이렇게 될 거고. 자, 요만큼을 딱 계산하면 공식이죠. 1 빼기 R의 세제곱 되죠. 요 값이 요거분의 요거니까 48에 32 49 30 맞나?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R의 세제곱은 자, 요거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R이 마이너스 2분의 1 찾아지면 첫째 항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A1은 32에다가 1 빼기 빼기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첫째 항은 48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이 5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48에다가 공비를 4개 곱해주면 5번째 항이니까 48에다가 이걸 4개 곱하면 16분의 1인 거죠. 답은 3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제 5번 가봅니다. 유제 5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줬을 때 SN이 2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곱하기 a의 2n 요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자, SN이 n에 관한 식 잘 들어요, 여러분? 뭐 여기가 m이면 m에 관한 식, k면 k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있지. 합이지, 합.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요 상태에서 일반항에 대한 걸 질문 받는다. 그러면 다른 거 떠오르면 절대 안 된다. 딱 떠올라야 될 게 한 개야. 한 개.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고, 그럼 두 번째 항부터 첫째 항은 S1을 통해서 구한다. 이게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지? 이게 안 떠오르면 곤란합니다. 대형 볼까요, 진짜? 여기 지금 급수당은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대표 기출문제 작년 9월 평가원도 이거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마이너스 요거 빨리 없앱시다. 계산 실수의 온상이죠. 요거 2분의 1의 n제곱을 빨리 딱 쓰세요. 이렇게 계산 실수 안 하려면. 자, SN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항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자, 바로 여기 떠올라요. SN-1 에서 내리면 자, 일단 요 놈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승립을 하는 거다 했잖아요. 그럼 n 대신에 n 빼기 1 넣으니까 범위 안에도 n 빼기 1을 여기다 n 대신에 n 빼기 1을 넣어야 돼. 이렇게 n 빼기 1. 그러다 보니까 이 빼기 1이 우변으로 넘어가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빼서 내리면 이 두 개의 공통범위 2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거고요. 자, 요거 SN에서 이거 빼면 AN이 되죠. 자, 요거는 1은 없어지고 요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2분의 1에 n-1 제곱을 묶어내면 너는 2분의 1이 하나 안에 남아있고 너는 통째로 나갔으니까 뭐야?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AN은 뭐가 나오냐면 AN은 정리를 해보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까지 다 곱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됩니다. 요거 이제 2항부터 2상부터 자, 그럼 여기 혹시 S1을 넣어볼까요? 여기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여기다 1 넣어버려도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써먹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자, 그러면 AN이 이렇게 A의 2N은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2N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예요? 이 두 개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고 2분의 1의 3n 제곱이 되어버리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보자마자 공비가 얼마라고? 2분의 1의 3n 제곱. 이런 거 설마 모르지 않지? AN이 만약에 뭐 2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가 이건 거예요. 8분의 1인 거야. 자, 이거는 공비가 8분의 1이야 지금. 그러면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여기다 넣으면 8분의 1 요거죠. 그럼 밑에는 8분의 7이고 요거는 8분의 1이니까 답은 7분의 1이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지.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지운다. 요거는 보니까 요거 전체가 등비수열이 아닌데, 그치? 하트로 찢었더니만 너는 공비가 5분의 4인 등비급수, 너는 공비가 5분의 3인 등비급수니까 이거네. 수렴하는 급수들끼리의 이치견사 더하기 빼기는 여전히 수렴한다. 그것을 한 거네, 그치?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앞에 거는 5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쓰겠냐? 아니, 그냥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5의 n제곱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요. 공비가 빼기 1과 1 사이 둘 다 들어가니까. 그럼 앞쪽 거는 공비가 5분의 4니까요. 1 빼기 공비분의. 자, 첫째 항 여기다 1 넣으니까 5분의. 여기다 1 넣으면 16.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1 빼기 공비가 5분의 3이죠. 요거는. 첫째 항은 5분의. 여기다 1 넣으면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계산하면 5분의 1분의 5분의 16, 16이 되죠. 이건 5분의 2분의 5분의 1, 2분의 1 되네. 2로 통분하면 되네. 요거는 32에서 1을 빼면 31.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학생 기초 문제들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문제까지 풀어간다. 선생님이 앞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까 싶어서 기본적인 복습을 좀 많이 했어요. 어찌됐건 그런 걸 제외하면 문제 자체는 절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 치면 이건 뭐 예제 문제 다 푸는 데는 한 10분이면 충분할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지? 뒤에 레벨 1, 2, 3 문제수가 적습니다. 적으니까 좀 짧게 끝날 건데도 그래도 그냥 잘라서 레벨 1, 2, 3 따로따로 가볼게요. 자, 포기만 안 하면 된다. 문제수가 많지도 않고 꼼꼼하게 대신에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